사단법인 양천마을 노동분과가 주관하고 이화연 노동조합, 전국 공무원 노조 양천구 지부, 서남병원 노동조합, 전국 공공운수노조 중소기업 유통센터 지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 지부 양천시설공단 지회가 주최하는 2021년 양천구 노동정책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에 차질 없이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화연 노동조합의 지도위원을 맡고 있고 사단법인 양천마을의 노동분과장을 맡고 있는 허창범입니다. 진행 순서를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집 3페이지에 보시면 진행 순서가 나와 있고요. 축사와 축하 영상에 이어서 앞에 오신 내빈들을 좀 모시고 사진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사진 촬영 때는 참석하신 네 분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촬영에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발제를 이어서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정성욱 사단법인 양천마을 이사의 토론과 일자리 경제과 팀장인 신경숙 팀장님의 토론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천구 노동정책의 재원과 보완 발전할 수 있는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가 양천구 노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내빈 소개와 저의 여는 말로 개회를 시작하고 축사와 축하 영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시기로 약속하신 전 시민사회 수석을 역임하셨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을 국회의원이신 이용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갑 국회의원이시고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신 황희의원실에 이종서 비서관님 참석하시겠다고 전화기 왔고 지금 오고 계신 중입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신 조수진 의원실에서도 조재현 사무국장님 아직 참석을 못하셨군요. 이에 참석하신 발제 및 토론자들 진행하면서 차차 소개해드리겠고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게 된 취지를 저의 여는 말로 전해드리면서 노동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로기준법 11조에 대해서 아시나요? 상시 5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4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법 제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고 연차휴가는 물론이고 하루 8시간을 넘어 24시간을 일해도 연장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없고 코로나19로 휴업을 해도 휴업수당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구제받을 길이 없고 지난 1월 통과한 중대재해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인 것입니다. 오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 임금 근로자가 2,300만이고 그중에서 약 1,200만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임금으로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는 노동자가 바로 1,200만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지역 취약 노동자의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양천구는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산업 변화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가 급 양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약하기만 합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적 차별을 넘어서 지역에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해안을 모으기 위해서 오늘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게 됐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양천구의 노동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더 보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노동정책 토론회가 오늘
잘 마무리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어서 저희 축사를 준비해 주신 이용선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듣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국회의원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용선입니다. 아마 같은 양천구에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황희 장관 또 조수진 실에서도 아마 조만간에 곧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제가 짧지 않게 이 양천에서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양천구에서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는 그 강서 양천이 공동으로 해서 아마 노동정책 토론을 개최한 적이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제가 처음 경험해서 상당히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피해를 보는 그 계층이라 하면 흔히 소상공인과 노동계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이전에도 항상적으로 있어왔던 이 노동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더욱더 이 희생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코로나 이런 위기 시대에 몰락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지원의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 피해에 비해서는 많이 미흡합니다. 부족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그 재난지원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하는 작업이 국회에서 지금 논점 상당히 좀 갈등을 빚으면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공청회를 통해서 수준은 여하튼 간에 이제 통과는 될 터인데 이 노동 문제와 관련돼서는 가장 근본적 처방으로는 그 고용보험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좀 추진하는 작업을 본격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는 소위 특고 플러스 문화예술인까지를 이제 일부적으로 또 전체는 아닙니다만 했습니다. 앞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포함해서 그 자영업자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확대하는 작업들을 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법제화되고 있다 이렇게 입법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에서 가장 크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이사제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경제부처에서 좀 강력하게 저항이 있어서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이걸 법제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그래서 소위 노동이사제도 좀 법제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가사근로자법이라든지 상병수당제를 법제화하는 이런 작업도 해서 어떻든 그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작업들은 제도적으로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새로운 노동 형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원칙의 어떻든 고용의 형태 또 법적 제도화를 위한 설계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도 어떻든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번 이 토론을 통해서 보니까 구 차원에서도
노동 관련 조례가 7번 정도 추진됐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권과 자치를 계속 강화할 텐데요. 물론 개헌이 되게 되면 자치분권 개헌을 하게 될 거고, 현재 그 지방자치법도 그 정부 개정안을 통해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이나 기초 단위에 있는 그 지방정부나 의회도 법에 준하는 수준의 입법권을 가지도록 하는 기조를 지금 법 개정이나 제도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에 맞게끔 사실 기초나 광역 단위 의회에서도 이런 조례, 앞으로는 그게 아마 법률로 훨씬 더 승격 될 겁니다만, 그걸 통해서 또 구나 이런 그 광역 단위에서도 노동인권 또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작업이 아마 계속되리라고 보이고요. 오늘 참여하는 단체를 보니까 우리 양천 지역의 주요 노조들은 대부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빠져 있는 게 궤도 쪽이 좀 일부가 빠졌네요. 철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지하철은 들어와 있는데 버스와 택시가 좀 빠져 있네요. 그 외에 유통이나 그 의료, 병원 쪽으로 참여해서 아마 대부분 많이 포괄하고 있어서 그것도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동 관련 우리 지역에 있는 노조나 단체들이 지역 단위지만 우리 노동 문제를 좀 논의하고, 또 그리고 그 노동 그 복지센터에서 아마 많이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주민,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 교육 작업을 하는 것도 역시 노동 그 인권과 권익을 또 확산시켜 나가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구청이나 또 의회 여기 있는 노동단체들이 서로 손에 손잡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이 있으면 그 문제제기를 해주시면 저도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고요. 하여튼 열심히 손에 손잡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서병환 서울시 양천구의 의장의 축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천구의 의장 서병환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고마운 일상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누군가의 노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노동자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양천구는 2019년 노동복지 향상과 노동 관련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복지센터를 개소하였고, 필수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자들이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도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 제정과 노동복지가 지역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동분과에서 노동정책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짧았음에도 자료집을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토론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김종진 선임연구원님, 다음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조직국장을 맡고 계신 민동원 국장님,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신 박상욱 센터장님, 사단법인 양천마을의 정성욱 이사님,
네, 영천구 일자리 경제과 신경숙 팀장님,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정상 저희 앞에서 짧게 모여서 사진 촬영을 하고 이어서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노동을 됐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인 김종진 연구위원님의 발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 연구위원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노동사연구소의 김종진 연구위원입니다. 한 5초, 10초 가량 소회를 하면서 내용을 좀 드리면요. 2011년, 12년 거의 한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라는 서울시청에 일자리 정책과의 노동 담당 공무원 선생님 한 분일 때 같이 서울시 노동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익히 아시는 생활임금, 감정노동, 이모셜 레이버, 노동이사제, 비정규 정규직화, 오늘 주된 토론주 중에 하나인 또 노동복지센터까지 10년을 만들면서 참 힘들다. 한국의 이 국가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의 노동이라는 영역이 없는 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천구에서 이런 토론회 한 것도 사실은 서울에서 제 기억에 한 3, 4번째 겨우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늦진 않았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노동을 20년 가까이 연구하지만 최근에 한 7, 8년 청년 연구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조례가 거의 90% 다 돼 있습니다. 기초까지. 그리고 담당 팀이나 전담 인력까지도 청년 담당 공무원 선생님들이 거의 다 생겼거든요. 청년기본법이 작년 8월 시행되면서. 그런데 1953년에 만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관련된 법을 75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 자치구의 노동정책이 왜 이렇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을까라는 고민들이 오늘 시작되면서 양천구에서 이런 게 우리가 늦지 않고 이제 하나하나 쌓아간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쪽 하단입니다. 저희 요청받은 시간이 15분이어서 빠르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UN 산하에 전문기구가 있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WHO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을 받기도 하는데 무려 이거보다 5년 더 만들어진 게 국제노동기구입니다. 78년에 노동행정이란 국가의 노동정책을 수행하는 공공행정활동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보는 미국과 같은 나라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야, 미국의 공공행정기관의 15달러밖에 최저임금. 우리 지금 생활임금 한 거거든요. 법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그런데 시애틀부터 시작해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각 연방에는 별도의 법이 있어서 어떤 정책이나 노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만들 때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4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쪽 하단에 동그라미 있듯이 국제규약, 1948년에 만든 세계 인권선언, ILO의 국제기구의 권고 혹은 협약, 지침 등 대한헌법 32조, 33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근참법, 산안법 등을 참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뒤쪽에 10조 상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센트워, 좋은 일자리를 지역사회에 만드는 게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이고 보편적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특히 사각지대 취약층의 노동자들의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조례 규칙이 필요하고 행정 조직이 필요하고 전담 인력이 필요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필요하고 이걸 수행하는 센터가 필요하고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워커센터, 레이버센터 그리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이렇게 5가지가 제도화의 기준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7, 8년 전에 10조 하단 표에 있듯이 외국에는 그러면 국가 수준이 아니라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어떤 정책을 해서 하고 있는지를 좀 봤더니 당시에 일반적 일자리 정책, 좋은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도 있지만 의제별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청중들이 많이 아시는 리빙에이지 생활임금,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 노동시간 단축,
스테븐 예테보리,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협력 도시거든요. 이게 피츠버그 유급병가, 미국 캘리포니아, 이탈리아 폴리나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스위스 퀘벡, 시리 등은 성별 임금 격차, 미국 뉴욕주 전 세계 최초로 프리랜서 관련된 조례 자체 법규 등이 꽤 많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광역과 기초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촘촘히 더 깊게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11쪽에 유럽연합에서 좋은 일자리의 지표를 가지고 오른쪽에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봤던 겁니다. 당시 10년 전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태블임금 광급공사, 생활임금, 뭐 고용안정의 정규직, 영세사업체에 대한 지원. 여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0인 미만 월 225만 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와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두리누리 사회보험이라고 대한민국 고용노동부하고 고용보험단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양천구에 5인 미만 사업체가 꽤 되죠. 종사자 기준으로는 3분의 1. 그런데 임금도 낮고 사회보험료도 내야 되는데 우리 자치구가, 우리 시가 조금 이걸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사실은 있고 우리나라 약 1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도 하고 있고 여기도 하고 있고. 그런 정책들을 고민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했던 게 지도가 바뀌었어요. 일자리 지도가. 13쪽에 보시면 과거에 다수의 선생님들이나 오늘 온라인으로 총종화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우리가 공공부문,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좋은 일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림에 있듯이. 대기업 비정규직, 하청협력업체가 여기서 정부 통계에서 안 잡힌다 하더라도 그리고 300인 미만의 중소영세기업. 이걸 2차 노동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지난 20년의 이론적 정책적 패러다임은 1차 노동시장의 소수와 다수의 2차 노동, 이중노동시장, 대기업 중소기업의 격차, 비정규직 문제가 지난 우리 15년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듯이 특수고용 210만 명, 플랫폼 노동자 179만 명, 밑에 동그라미 있듯이 프리랜서 400만 명, 그리고 개인 사업자지만 독립노동자, 고용인을 두지 않는 자 682만 명. 거의 일하는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노동 밖의 노동,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노동,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중 노동시장이라는 표현도 최근에 쓰고 있고요. 코로나19로 더 많이 타격을 받고 있죠. 양천구에도 이런 노동자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4쪽, 5쪽에 가늠할 수 있는데 참 서울특별시는 힘듭니다. 특별시라 정부 통계에서 기초자료 통계를 받을 수가 없는 게 서울 25개 자치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의 자료로 인구 대비로 나누거나 사업자 대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표 1에 보듯이 14쪽에 서울 특수고용 노동자가 전국에 224만이고 서울에 40만 명입니다. 그냥 이거 25개 자치구를 그냥 기계적으로 나누면 한 17,000명의 양천구에 특수고용 노동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구가 양천구가 서울에 한 7, 8이 되니까 더 되겠죠. 그리고 서울에 플랫폼 노동자가 47만 명인데 이것도 기계적으로 나누면 18,000이니까 합하면 거의 노동 밖의 노동이 한 4, 5만 정도 될 수 있다. 우리 지역에.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지만 기계적으로 25n분의 1로 나누더라도.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퇴직금도 없어요. 지금 논의되는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않아요.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의 우리 지역에 있더라. 그래서 영역이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갈수록 넓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증가 추이는 15쪽의 표 2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이 지난 4, 5년 동안 약 40만 명이 증가했고 이게 뭐냐면요. 사업소득세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3.3%. 이런 분들이 이제 국세청에서 실제 사업소득을 낸 사람들입니다. 현재 국세청이 대한민국의 75%를 포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25%만 지금 임금을 현금으로 거래되거나 포착하지 못하니까 서울이 약 15만 명 정도 됩니다. 아니, 15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걸 기계적으로 나누면 양천 한 6만 명 정도. 그러면 앞에는 거의 10만 명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독립노동자,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양천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디자인 시안하면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 청년부터 시작했고 이런 한 1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참 지역사회가 할 게 많다, 그런 의미를 드리고요. 15쪽 하단에 봤더니 그래서 제가 토론 요청을 받고 많이 볼 수는 없었지만 5인면 사업체가 82.9%, 5인 미만 종사자가 29.3%. 그러니까 양천구는 10개 중에 8개가 5인 미만 사업체.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3분의 1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도 포착되지 못하는 보호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 이건 중앙정부가 하기 되게 힘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면 16조 하단에 있듯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천구의 역할을 연구자 시각에서 보면 룰 세팅자예요. 의회나 시청, 구청은 규범 설정자를 하죠. 어떤 룰을 만드는데 그래서 자치법규를 만들어야 예산과 사항 시합에 이제 근거가 되고 모델 인플로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범 사용자 역할로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책의 지도 감독 모니터링 이행도 하고 노동자 복지센터,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가칭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노동자들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참여형 거버넌스. 전 이걸 5가지를 묶어서 제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243곳 중에 저는 단연컨대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242곳은 이 제도화가 미약하거나 부재하거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경기, 부산, 경남, 인천 정도가 과를 만들고 국수준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이 그럴 정도면 기초는 사실은 우리가 못하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 발 한 발 내들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7쪽에는 표 3에 광역지자체의 이 제도화 현황을 일부만 넣는데 어쨌든 양천구 상황을 이제 오늘 토론이니까요. 보면 일자리 경제과에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이제 일자리 정책팀에 12분 선생님들이 계시고 한두 분 선생님이 노동사무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노동하고 좀 구분을 하면요, 굳이. 그래서 전담 인력도 자치구에 참 1명, 2명 배치하는 게 쉽지 않겠다. 그리고 1, 2년 전에 노동복지센터가 만들어져서 있습니다. 밑에 이제 지도로 한 것처럼 노동권이 기본 조례가 대단히 필요한데 한 4-5군데를 제외하고 나서는 25개 자치구에 거의 없습니다. 개별 조례는 있지만 그리고 행정 조직도 강동은 이제 노동권익센터라는 게 사실은 이게 공무원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서 서울 자치구도 이제 시작이구나. 그러면 18쪽에 보시면 이제 조례가 대단히 이제 중요한 영역인데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근거가 되니까 추진 근거 배경이 저는 1번 조례가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이름 명칭은 다르지만 노동자 권익, 근로자 권익, 노동 권익, 인권 이런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광역시만 특광역시하고 경기도만 보더라도 서울만 다 있죠 거의. 서울 이거 다 따라가는 이제 기러기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기러기가 먼저 가는데 이제 다 이렇게 따라가듯이 하는데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천은 그러면 감정노동 청소년이나 생활임금 리빙웨이지, 최근에 이제 필수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등 한 5-6개 정도, 물론 이제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제 노동 기본 조례 관련된 것들이 준비가 돼야 5개년 기본 계획이 생기는 거고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되는 준비 단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표 5는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제 부탁을 받고 25개 자치구에 쭉 있는 것을 봤습니다. 했더니 양천하고 이렇게 보면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 자치구의 노동 관련된 조례라는 것들이 개별 조례 일부만 의회 발의나 있는 상황이고요. 필수 노동자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난 4월 29일 날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6개월 동안 입법 예고 이후에 지자체 책무도 있기 때문에 구에도 조례가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로 이게 입법화 법제화가 돼서 양천구도 지금 이거 사실은 올 하반기 내년에는 당면 과제로서 준비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 흐름도 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비정규 무기계약 같은 조례에서 최근에는 이제 연번 순서로 보시면 되거든요. 표 4로. 제가 한 20개를 뽑아보려 했더니 10번 이하로 갈수록 최근 조례들이에요. 그리고 이전하고는 볼 수 없는 노동밖의 노동, 특고, 유급병가, 프리랜서, 플랫폼, 필수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직장내 괴롭힘, 생활인공시대. 대한민국은 최초로 충청남도가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와 노동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 이행해야 되잖아요. 이 관련해서 지금 있어서 노동의 영역이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 그리고 자치구가 어떻게 조응할 것인지 토론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정책들은요. 20쪽과 21쪽에 보면 기본계획 중심으로 광역 중심으로 했습니다. 하나하나 더 설명드리기에는 오늘 너무 시간이 있고 이렇게 광역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한 5년 7년 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책 한 5개만 소개시켜 드리면요. 22쪽에 아시든 뭐 고용 안정성과 관련해서 비정규 정규직화를 2012년 13년에 서울시가 가장 먼저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 2, 3단계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 작업이나 현 정부 작업을 이제 좀 같이 했었는데요. 선생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직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비정규 정규직 하면서 기간이 없는 계약이 무기계약인데 이게 계약직하고 행동될 수 있고 다른 명칭이 없을까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지금 이제 문학과 국장님 되셨는데 국장님과 토론하면서
5개의 명칭을 놓고 토론하다가 공무직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동욱 국장님 앞에 보시는 공무직 이 단어가 사실은 2013년에 시청에서 커피 마시다가 5개 놓고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 공식 회의에서 하는 것보다 커피 마시면서 상상력을 하는 게 대단히 좋은 것 같고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봐도 가장 수용성이 높은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이 현 정부까지 그러니까 서울시나 이 서울 지역의 정책들이 중앙정부로 예전에는 중앙정부가 하달 방식인데 최근에 진보적인 정책들은 풀뿌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역으로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 서울시가 했었고 자치구가 같이 협업적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쪽에 보시면 그래서 노동건의센터들도 만들었고요. 25쪽에 서울의 25개국의 현황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노동센터만 가지고도 서울시 이병도 기경희 시의원님 주최로 이제 제가 또 발제를 하는데요. 이것만 별도로 보면 지금 자치구에 16개 노동센터가 있고 시립권역 4개 노동건의센터 감정노동까지 하면은 서울에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25개 자치구에 하나의 구에 하나씩 센터를 만들기로 애초에 10년 전에는 로드맵이 그렇게 있었는데 좀 더디기도 합니다. 좀 연구자 입장에서 아쉬운 건 서울의 청소년 센터, 청소년 수련관, 여성 관련된 뭐 이런 센터들 보면 최소 7명 이상이에요, 다. 근데 자치구의 노동복지센터만 4명, 유일하게 하나만 5명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장님 빼고 3명 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분은 행정사무보고 두 분이 사실상 이제 업무를 하시는 거면 사실은 조금은 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다른 어떤 센터 사무, 시설 위탁 사무하고도 조금 참 노동조합 선생님들 제가 노동조합을 사랑하는 연구자지만 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인프라에도 조금 노동조합이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정부는 이 서울시 16개 자치구에 있는 것 보고도 되게 부러워를 많이 합니다. 이제 막 만들어지는 시기여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촘촘히 골목골목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고요. 26쪽에 생활임금이죠. 지금 현재 어제 홈페이지 자치법규 보니까 125곳이 조례가 시행됐던데요. 2년 전에 제가 연구할 때 보면 조례가 108개가 있었고 조례는 있는데 시행을 안 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률은 44%인데 2015년부터 생활임금 광역 중심으로 보면 서울은 아마 지금 자치구하고 광역에서 결정하는 거하고 자치구하고 통합성을 하게 따로따로 안 하고 이제 가려고 있는데요. 내일 경향신문에도 제가 칼럼을 썼는데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 논의 사항인데요. 여기 오신 선생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제도가 지금 계속 부응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이 한 120% 정도 전후로 생활임금 거의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패러다임은 상반기 최저임금, 하반기 생활임금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법률에 16가지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사업에는 30개 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최저임금을 영향받은 생활임금이 서울시에는 유급병가, 사회서비스원 인건비 지원, 비정규 특고 휴가비 지원 등에서 약 10여 개 영향을 미치는 저는 소셜임금이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임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생활하는 생활임금이 단순히 이번 달 월급에 들어가는 100 얼마로 개정되는 이 생활임금이 아니라 서울시라는 혹은 자치구가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사실은 생활임금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데 생활임금은 금액을 인상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포괄하는 것들이 또 조례상으로는 대단히 여러 개 있지만 양천구도 현재 직속 출연 기간까지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제가 보도자료에서 확인했고요. 어쨌든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생활임금 제도 모르시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요. 1994년 볼티모어에서 한 시장님이 미국의 낮은 최저임금을 견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더 확산된 거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의 시장과 단체들이 야 미국에 이상한 임금 제도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연수로 일주일 동안 갔다 와서 영국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 세계에 알려진 건 2012년에 영국 런던 올림픽이거든요. 런던 올림픽 때 보면은 우리 축구나 야구 경기 같으면 이렇게 펜스에 광고들이 있잖아요. 아디다스, 삼성전자 이럴 때. 그 회사들이 런던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든 정규직을 하든 하면 런던 시장님이 정한 그 생활임금을 모든 사기업까지 지급하도록 한 게 이제 런던의 법이었거든요. 자치법규로. 그러면서 런던 올림픽에 참여한 스폰서 기업들이 저런 임금이 가능하겠다 하면서 2013, 14, 15에 한국사가 되면서 지금 한 5년 동안 거의 절반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을 하고 있는 리빙웨이즈. 근데 이게 이제 민간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MOU를 통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협약을 통해서 민간까지 확대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고요. 27쪽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위험의 외주화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 11에 있듯이 지방정부에서 광역기초에서 최근에 광역 중심으로 산업재 및 노동안전 조례를 만들고 서울은 작년 12월 24일 전후로 기억하는데 노동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검색이 가능한데 거의 서울만 기본계획을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조례만 되어 있는데 표 위에 11쪽 이후에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요. 고용노동부가 엊그제 3월 26일 날 산재 예방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지자체와 산재 예방 사업의 협력 사업을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양천구에서도 예방 사업으로 협력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생겼거든요. 우리 자원을 동하지 않고도. 그래서 지역 사회에 산업안전 건강과 관련해서도 할 곳이 있다. 감정노동은 한 55곳 정도 하고 있고요. 12쪽은 광역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산안법 41조에 서울시 정책이 입법화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 꽤 많은 감정노동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용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노동이사 29쪽에 있고 기초에서도 지금 세 군데가 하고 있어요. 경기, 안산, 이천, 뭐 부천, 기초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이 있거든요. 여기서 노동이사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조례를 하고 있는데 공문입법이라고 해서 국회 김경은, 박주민 의원 등이 아니 있는데 이조차도 이제 중앙정부의 서울시의 정책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서울 정책이 중앙으로는 많이 가는데 25개 자치구로는 조금 파급 효과가 좀 더딘 것들이 서울시 정책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이고 지방정부의 주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30쪽, 31쪽을 말씀드리면서 제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함의 토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제일 상단에 있듯이 과거의 노동사무는 고용노동부의 국가사무였고 지방사무 광역과 기초에는 할 수 없는 뭘 해야 되나 라는 정도였는데 2012년 이후 서울시로부터 광역이 하게 되고 기초가 아까 말씀드린 노동정책의 제도와 5가지 조례, 행정조직, 기본계획, 지원조직, 거버넌스를 차츰차츰 지난 10년 사이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뿐만이 아니라 임금의 문제, 노동시간의 문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까지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노동 영역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경비 노동자, 이동노동자, 셔틀버스 뭐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경비 지금 최근에는 택배 물류 관련된 것들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중에서 표현이 변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노동자 개념에서 벗어나서 일하는 시민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념을 더 넓히고 여기서 일하는 시민이라는 건 프리랜스 1인 자영업자까지. 그러니까 양천구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근로자 노동자 개념을 하면 되게 조금 협소한 개념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흐름이 아마 차기 정부 내년 대선이고 하면 일하는 시민이나 일하는 사람 이쪽 확 바뀔 거예요. 이건 취업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조금 늦게 시작한 데는 장점이 뭐냐면 진행하는 흐름을 표착할 수 있는 거고 양천구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면 일하는 시민 대상으로 좀 넓혀서 그게 이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까지 포괄되는 영역이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별첨의 성남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한 일하는 시민 조례를 이제 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31쪽에 헤드라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세밀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양천구가 이제 내년부터 어떤 정책을 모색을 한다면 한 5가지 노동행정의 제도화를 어떤 단계별로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로는 서울시가 어떤 기획을 많이 한다 그러면 저는 자치구로 내려갈수록 전달 체계는 노동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촘촘하게 더 깊게 지역에 맞춤형으로 정책을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연구를 많이 할 필요는 서울시에서 많이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실천적으로 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토론을 하면서 이따 좀 더 제가 부족한 의견이 있으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딱 하나는요. 갈등적인 곳은 정책의 진도가 늦습니다. 저는 자치구 가면 어떤 데는 지방 가면요. 조례 하나 만드는데 헌법 만드는 것처럼 싸우는 데들이 있어요. 단어 하나 가지고 이게 기냐 아니냐. 저는 지자체 조례는 이 사업을 예산을 책정하고 문제가 없을 정도만 되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저 밑에 영남에 어디, 저기 충남에 어디 갔더니 거의 6개월을 단어 하나 가지고 이걸 하는 것은 되게 소모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양천구는 좀 그런 슬기로운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또 몇 년 지나면 시대가 반해서 개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전문 연구자, 노동조합, 그리고 행정조직, 시민사회단체가 이 파트너십이 가장 잘 된 데가 되게 있습니다. 서울 지금 시장님 바뀌어서 노동정책 정체된 건 잘 아실 거고, 그런데 광주 가보시면요. 같은 민주당이어도 윤 시장님하고 지금 이 시장님 있을 때 단체장의 철학에 따라서 이전엔 노동정책이 되게 잘 됐다가 지금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파고가 있다는 걸 고려하면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 지역사회 다양한 네트워크가 지속 가능하게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튼튼하게 해야 조금은 그래도 그 파고를 결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처음 노동정책을 만들 때 일자리 정책과 노동정책에 같이 참여하시면서 포괄적인 내용들을 두루 저희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양천구에서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다가 만들어준 이 자료를 가지고 제도화가 어느 정도는 마련돼 있으니 그걸 실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잘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이 토론의 주제까지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신 우리 김종진 선임연구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천구 노동정책 현황과 제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인 민동원 국장님께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정 4동에 살고 있는 민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님 발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어서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양천구의 노동 정책 현황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 현황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양천구의 노동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시키는데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당면 과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보시면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다는 거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하면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받고 있지 못하는 노동자, 아까 이제 근로기준법 11조와 같은 그런 이제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제 상황,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또 사회 상황, 사회 정세에 따라서 고용이 난관에 봉착해 있고 고용 위기에 처해 있고 노동소득을 100분율로 따졌을 때 하위에 위치한 노동자들을 이제 취약계층 노동자, 실업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제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특히 이제 조밀하게 양천구에 거주하는 노동자나 양천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바짝 밀착해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고 또 풀뿌리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그런 고유한 기능 영역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상황, 사회 상황, 또 노동자들의 삶을 우리 양천구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서 양천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기초적 논의의 토대로 토대가 되도록 발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노동정책 현황, 일단 노동 관련 조례 보겠습니다. 청년 인턴제 운영 조례가 있고, 생활임금 조례가 있고,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등이 있고, 요약한 것은 41페이지에 41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 중에
42페이지 넘어가시면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좀 특이한 것은 오른쪽으로 가면 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구성에 보면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좀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줄을 보시면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조례 노동복지센터 설치 근거에 관한 조례이고 이 노동복지센터의 사업을 위해서 양천구 노동자의 노동여건 등 실태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렇게 조례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자리 사업과 노동 사업으로 나누어 볼 때 양천구에 두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일자리 경제과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 분장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이제 업무 분장을 해놓고 있고 내목 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의 업무입니다. 여기 보시면 6번째 막대기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막대기 나머지는 뭐 일자리라고 볼 수 있고 2개 정도가 이제 노동사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경제과는 과장 있고 그 산하에 일자리 정책팀, 청년 정책팀이 있습니다. 이 2개를 이제 노동과 일자리 사업부서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팀이 이제 이 사업을 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팀도 청년 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밑에 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취업 발전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44페이지 사업을 보겠습니다. 사업과 이제 사업이 예산이 이제 사업이라고 하고 그 예산은 그 정책의 중요성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의 정책 사업 목표와 성과 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기 양천구 6대 비전의 하나가 일하는 즐거움이 함께하는 활력도시이고 일자리 경제과는 이에 따라서 건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촉진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2가지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보시면 고용 촉진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가 이제 그 검토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성과 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보시면 고용 촉진 기반 구축에 대한 2번 표 보시면 측정 산식과 측정 방법이 고용 촉진 기반 구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자 수로만 성과 지표가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보시면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은 그 구비하고 시비 또 국비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사업과 노동 사업이라고 할 때 전체 이 일자리 사업과 노동 사업의 총 예산이 53억 7,664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단에 합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자리 사업을 제외하고 그냥 노동 사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건강한 일자리 창출 왼쪽 칸입니다. 왼쪽 칸에 동그라미 알파벳 A 보시면 A, 그다음에 A의 그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그다음에 C 새벽 인력시장 편의시설 지원을 일자리 사업과 대비되는 노동 사업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투여되는 양천구 예산 구비는 2,463만 7천 원. 그런데 하나 이제 좀 의문이 가는 것은 뭐냐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양천구 노동복지센터는 해누리타운에서 이제 그 사무공간을 이용하고 있고 이 해누리타운은
양천구청의 소유하고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내부 거래라고 할 수 있겠죠. 내부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400만 원 노동에 배정된 예산이 2,4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노동복지센터 시설 사용료를 제외하면 이제 1,000만 원이 배정돼 있어요. 양천구청의 2021년도 총 예산은 7,685억 원입니다. 재원 개선. 그다음에 46페이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행 상황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쓰고 있는데 양천구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고한 상황을 고용노동부가 이제 그 실적 자료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모칸 보시겠습니다. 양천구청이 보고한 바로는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 영역 총인원이 299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 중에 상시지속 업무 종사인원이 121명입니다. 정부의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르면은 상시지속 업무 종사 인원만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권고를 하고 있고 상시지속 업무 종사 인원 중에서도 60세 이상의 정년을 도과한 노동자들은 그 이제 해당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299명 중에 29명 상시 지속 업무 종사 인원이라고 121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중에 29명이 있는데 전환 결정은 10명을 했고 아직 미완료 상태로 있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라고 이제 보고한 노동자들이 50명입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기간제 노동자 50명인데 이 노동자들이 다 50명이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2명, 전환 결정하는 사람이 2명입니다. 50명에 2명을 전환하겠다 결정을 했고 이것은 전환 검토가 완료되어서 50명 중에 2명을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고요. 전환 2단계 대상으로 이제 그 양천 문화재단이 있고 양천 사람 복지재단이 있는데 아직 2단계 대상 기간에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는 아직 발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그 민간 위탁과 용역을 하는 기관들에 대한 것인데 여기 이제 그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무에 대한 민간 위탁 타당성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지 아니면 계속 스타 업체에 맡겨서 결정할지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47페이지 상단 보시면 아직 이것을 심의할 민간 위탁 관리위원회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 공고할 때 이제 몇 가지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 고용 승계라든가 고용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공고를 하도록 필수로 하도록 그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 처리 대행업체가 이제 6개가 있고 그 중에 113명이 있는데 민간 위탁 타당성 검토 협의 기구조차 현재 구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 위탁 타당성 검토 협의 기구에는 외부 인사 참여를 필수로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은 3.8%가 인상돼서 서울시와 동일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절반가량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고 나머지는 이제 낮은데 그래도 양천구는 생활임금은 서울시에 근접하게 이제 인상했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의 정책 가운데 노동의제는 매우 협소한 지경입니다. 우리 노동 일자리 사업 예산이 53억 원 정도인데 이 중에 노동 사업 예산은 4억 원가량이고 4억 원 중에
3억 8천만 원이 서울시로부터 받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12 3억 8천만 원을 제외하면 노동사업으로 편성된 구비는 2,463만 원. 이 중에 양천 노동복지센터에 제공한 해누리탕 사업료를 빼면 1,05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까 그 김종진 선임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노동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훨씬 더 증액이 돼야 되고, 아까 그 페이지 44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고용 촉진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면 여기에 또 선행하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일자리 사업 예산도 직접 고용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이 이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그 48페이지 하단에 그 지방선거 당시에 노동조합과 노동계가 요구했던 것 표로 적시를 해놨습니다. 공통적인 것,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동정책 총괄국 또는 총괄실을 설치하라는 것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노동일자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라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황을 살펴볼 때 양천구가 노동과 관련해서 해야 될 역할을 네 가지로 상정을 하고 이것에 맞춰서 한번 현황을 살펴보았고 여기에 맞춰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이 있고, 또 양천 지역에서 일터를 갖고 있거나 거주하는 노동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 특히 취약 노동자 계층에 대한 지지 지원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양천구 내에 안전하고 좋은 일터를 확산시키는 역할, 그리고 앞에 세 가지 역할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 운영 및 협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 당면 과제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입니다. 앞에 세 가지 역할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 운영, 기획하고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그 사업 부서를 독립 사업 부서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노동정책 전담 부서, 이것이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노동정책 추진 체계 구축 및 협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노동정책 추진 체계 구축을 설정하고 노동정책 추진 체계 내용을 전담부서 설치, 기본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치 등으로 하고 실행할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2페이지 보시면 실태조사가 우리 구청 차원에서 노동 관련 실태조사가 풍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초점이 분명하게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양천 노동통계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서 참고할 것이 53쪽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입니다. 우리 18개 행정동에 기초생활수급자 이제 비율이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신월 3동과 신월 1동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주민 대비 8.7%, 8.0%, 8%이고, 그 다음에 목 5동과 신정 6동은 0.1%, 0.2%입니다. 이런 걸 참조로 해서 노동정책에 초점으로 삼는 기초자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 사업체별 규모별 종사자 수를 보면 44%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자의 44%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54페이지 그 맨 하단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취업 알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프라를 하나 더 구축한다면 10인 미만 사업장들, 중소사업장들이 자기가 어떤 인력을 필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분석을 하고 또 그 직무 분석을 해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청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직무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인과 구직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우리 구에서도 시행되고 이것보다도 상향되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양천구에서의 그 새로운 정의를 좀 모색해 주셨고, 양천구가 가져가야 될 내용들을 조목조목 좀 많이 나열해서 저희한테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사업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부족한지, 또 전담 부서와 정책 담당자가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부분, 실제적인 활동을 점검하고 대안을 세워나가자는 걸로 결론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책 담당자를 통해서 하나씩 실현시켜 나가면 양천구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만들어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발표하시느라 고생해 주신 민동원 조직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발제 마지막으로 2019년 노동복지센터가 저희 양천구에 세워지면서 박상욱 센터장님이 여러 역할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 자치구 노동정책에 관련해서 성과 과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사옥입니다. 저희 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이제 한 2년이 좀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코로나19라는 비상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계획했던 소기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노동복지센터가 설립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현재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 노동복지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서 양천구청에서 설립하고 재단법인 피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셀티 설치 현황을 보면은 현재 20개소입니다. 노트에는 19개소로 되어 있는데 하나 잘못 작성했습니다. 20개소고 구립이 16개소, 시립이 4개소입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16개고 서울시에서 직접 위탁 운영하는 것이 4개소입니다. 구립은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데가 서대문 성동, 구로노원 이렇게 만들어졌고, 저희 센터가 2019년 양천, 강동, 중랑, 은평과 함께 20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마포, 도봉, 중구, 작년에는 강북, 현재 이렇게 해서 16개의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시립,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도심권과 동남권, 그리고 작년에 서남권, 동부권 이렇게 만들어져서 있습니다. 자치구 센터는 4명의 상근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립에는 6명의 상근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립과 시립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하는 일들은 좀 유사하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양천구 노동복지센터가 만들어진 거는 2018년 9월에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서부터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양천구청에서 노동복지센터 수탁 업체가 선정이 됐고 2019년 2월에 노동복지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년 2월이 저희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개소가 2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양천 현황을 보면은 양천구가 현재 인구가 약 45만 명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거의 비슷한데 여성이 좀 더 많습니다. 그 신정동이 17만, 목동이 15만, 신월동이 12만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약 한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2011년도가 아마 51만 명으로 최대 인구가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인구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현재 25개구 중에서 8번째로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계속 감소 추세고요. 그리고 인구 분포도를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가 많습니다. 즉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체는 사업체 종사자들 보면은 그 아까 말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5인 이상, 5인 이하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사업체 수로 많은데 종사자 수가 36,000여 명, 10인 이하가 10인 이하 9명에서 5명이 18,000명, 10명에서 19명이 14,000명 등 저희 양천구에는 거의 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천구가 보면은 25개 구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전형적인 베드타운입니다. 목동과 비목동으로 나뉘어서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항공기 소음, 여기가 신월 3동이 상당히 좀 항공기 소음이 심한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주거 비용이 저렴해서 취약계층이 매우 마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외 일자리 분야가 대부분이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들, 인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도 보시면은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운수창고, 숙박업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소매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보건업 하면은 노인들이 많고 하시니까 요양보호사, 요양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숙박 음식,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천구 노동복지센터는 이런 양천구의 실태 현황에 따라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10인 이상 이하 사업자에 근무하시면서 그런 도소매라든가 보건사회복지, 숙박 이쪽에 근무하시는 취약계층을 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2019년, 20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 저희가 16개 세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 인원이 5천여 명이 2019년도에는 5,300여 명이고 작년에는 4천여 명이 저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제일 먼저 취약계층 노동자 법률 지원 및 노동 상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사무실에서도 상담하고 사무실에서 온라인이라든가 사무실에서 전화,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상담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상담하는 것 보면은 임금체불, 그 다음에 작년에 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실업급여 등 퇴직금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 주로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상담 건수가 저희가 이제 노무사가 사무실 상주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상담 건수가 618건이고요. 작년에 상담했던 건이 1247건입니다. 작년에 2019년에 비해 가지고 2020년도에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도 약 월 한 120건 정도 계속적으로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노동 상담과 더불어 가지고 저희가 찾아가는 노동 상담이라 그래서 목동역에서 격주로 해서 매주 금요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 목동역 지하에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한 번 상담하면 10건 이상 이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정책 및 재발 및 조사 연구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2019년도에 2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작년에 1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작년 2019년도에는 그 양천구 신월동 쪽에 보면은 가방 공장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상당히 좀 그전에는 그 영화를 누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쪼그라들어 가지고 좀 명맥만 유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도 약 3,000명 이상이 노동자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가 기업 택시 노동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기업 택시가 특히 양천구에 보면은 그 외곽 지역이라 택시 운수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고요. 작년에 했던 것은 양천구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양천구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노동자 교육 및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그 노동자 교육은 저희가 주적으로 하는 게 시민노동법률학교입니다. 시민노동법률학교는 조직되어 있는 데서 찾아가서 하는 이런 그 노동법률학교와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데 2019년도에 약 한 12강 정도 했고 2020년도에 한 16강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은 지역 노조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노동법 교육에 대한 요청을 받고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방문해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청소년 노동인권 그 강사 양성 과정 이거는 그 청소년 노동 교육을 담당한 강사 양성 과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도와 20년도에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입니다. 현재 그 양천구에 특성화고가 그 3개 학교가 있고 다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동 강사를 파견을 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사업주 노무관리교는 노사협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자영업자들이 그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찾아간 노동 사업주 노무관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한 200명 정도 했고 작년에는 한 50명 정도 수강을 했습니다. 취업 지원 교육은 그 경력 단절자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그런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업계 확대를 위해서 이제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좀 단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기 과정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심도 높은 거는 하지 못하고 좀 가볍게 해서 좀 취업에 보탬이 되는 이런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복지 프로그램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저희가 인문학 강좌 그 노동 건강 프로그램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문학 강좌는 그 2019년도에는 좀 여러 개 좀 저희가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많이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코로나가 좀 일정도 진정이 되면은 다시금 그 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 프로그램도 저희가 그 노동자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좀 여유롭게 좀 많이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좀 대면하는 이런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많이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심리 지원 프로그램은 심리 관련해 가지고 좀 그 소외돼 있는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국가기관이나 지역자치단체에서 그 힘을 쓸 수 있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문화 프로그램은 그 노동자의 그런 그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걸로
좀 사람들이 좀 필요로 하는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 유튜브 강좌와 엑셀 관련 프로그램 강좌, 그다음에 노동자를 문화유산 탐방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했습니다. 그 센터가 현재 그 노동복지센터가 16개가 있고 도심권에서 그 4개가 있는데 초창기 때는 센터 간 협업으로 그 매달 그 한 번씩 만나서 회의도 하고 공동사업도 진행을 했는데 센터가 많아지니까 근데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공동 프로그램이라든 공동 캠페인 이런 쪽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노동복지센터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이런 캠페인 활동 이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의 성과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그 무료 노동 상담과의 권리 구제가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월 평균 120건 정도 상담을 했고요. 그 상담하는 노무사는 그 양천구에 거주하는 노무사가 이제 순번제로 노동 상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 아마 여기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니시다가 아마 현수막 붙어 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상담이 아마 금년에는 그 16개 센터 중에서 저희 센터가 아마 상담 건수가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권리구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구제는 그 취약계층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이 280만 원 이하에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혼자서 이렇게 처리하기 어려운 노동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서울시에다가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은 전담 노무사를 갖다가 선정을 해줘서 그런 이 권리구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히 작년에 그 양천구에서 그 아파트 경비하시다가 그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그 뇌졸중으로 이제 갑자기 일하시다가 쓰러져서 그 되셨는데 이분이 그 질병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산재 쪽 잘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질병 관계라는 건 인과관계를 잘 그 설명을 하고 인과관계를 갖다가 잘 얘기를 해야지 그 거기다도 이제 승인을 날 수가 있는데 저희 선정된 노무사와 함께 저희 센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그 산재 승인을 받게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과 또 마찬가지로 좀 그 어려우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 저희가 이제 권리구제를 통해서 직접 노무사가 직접 해결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양천구에는 특성화고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생 등 그 학생들이 그 많이 좀 있는데 이 학생들에 맞는 노동인권 교육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노동인권 증진 협력학교로 금융고등학교 저쪽 옆에 신월동 3동에 있는데 금융고등학교와 협약을 맺고서 학생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2020년 학생 노동인권 증진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노동인권 강사단 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 강사단의 수준을 상당히 좀 높여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강사진에 대한 그런 신뢰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교육 및 상담이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주휴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여론화 많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이런 노동자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영업자 쪽에 이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도 있고 사업주분들도 그렇고 이 법을 갖다가 지키려고를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아직 이거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셔가지고 이런 법률을 갖다 위반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저희가 사업주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교육이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법 교육을 하는데 이것이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소규모 사업 중에 노동자가 서로 몰라서 못 지키는 일이 없도록 이런 교육과 자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경력 단절 및 은퇴자를 위한 취업 교육.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 취업 준비생, 은퇴자들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에서 그런 무료 취업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체계적으로 좀 기간이 길고 좀 이런데 저희는 좀 짧게 특히 장년층들이 배워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쪽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쪽의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서 이게 토론과 또 발표를 조금만 예. 이렇게 진행을 했고 상당히 실제 취업까지 진짜 연결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노동법 교육. 그러니까 노동법을 잘 몰라가지고 어려운 교육 노동자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노동법 교육을 저희가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이쪽에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노동인권 인식이 향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 조사는 아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희 센터가 2년 정도 됐는데 양천구 소재에 있는 그런 노동조합이나 이런 단체와 다소 협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관 관련 협력 사업도 강화하고 있는데 일자리 상담에 참여해서 일자리 상담하는데 참여해서 노동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구청과 협력으로 조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민간 일당 기관과 구청 복지부서 노무 관련 자문 등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노동복지센터 2년간의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노동복지센터의 과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노동복지센터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센터, 권역센터, 구립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느슨한 연결체로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이런 게 대한 역할이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사업 영역의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그런 상담을 많이 받고 있지만 좀 생활 밀착형 상담까지 좀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세 번째가 노동자 특성에 맞는 조직화 지원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서 잠깐 좀 말씀을 멈추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2년 동안 했던 이런 노동복지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 유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지역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대부분 좀 비슷비슷한 노동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각장 노동시장의 조건이나 노동자 대상 집단에 따라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각 구마다 많은 내용들이 좀 유사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설문조사도 진행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설문조사를 가지고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다가 좀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또 거버넌스 구성에 있어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단체가 좀 참여해야 실질적인 노동 정책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여기 참여하신 노동단체, 시민단체 분들이 그 거버넌스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이 돼서 이 양천구의 노동 정책이 현실적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동복지센터의 역할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각 발제마다 중간에 혹시 질문을 한두 개씩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가 시간상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세 분의 발제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한두 분의 질문을 듣고
토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혹시 세 분의 발제자 중에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자체에서의 그 노동 정책 자체가 사실 거의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인적 물적 토대가 없고 또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다만 광역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금 것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인권위를 봤을 때 그거는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 어떻게 지금 노동이 어떤 지위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권위에 법에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인권위로 올 텐데, 그 제가 인권위 총장님하고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 담당이 한 명입니다. 노동 담당.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법에서 구제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억울해서 민원 제기를 할 텐데, 거기에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명이다. 그 정도로 현재 취약한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중앙정부나 좀 더 높은 그런 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박상욱 센터장님께 의견과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동복지센터에 그 수탁을 준비에 참여했고, 그래서 양천에 기본에 있는 노동단체들이 그 수탁을 받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 물론 아까도 그 협치를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좀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뭐 열악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쭉 하셨어요. 제가 센터 소식 오늘 아까 잠깐 오면서 쭉 한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쭉 봤더니 상담 교육도 꽤 많으실 거라고 여기 이제 보고된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2건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취약계층의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그 결과가 그냥 실태조사하는 거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분명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에 보고하든지 센터 자체적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센터에 보면은 운영위원들이 중요한 그 사업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텐데, 그 센터 운영위원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지역 노동에 관심과 또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신지.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센터 개소식 사진을 보니 전부 다 정치인들 사진이었어요. 취약계층의 그 노동자들이 있는 사진들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하시고 또 뭐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사업들 하셨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들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 눈에 딱 들어오는데, 노동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전략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강사님은 분명히 이 주택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가지시고 농자들도 내 집을 마련한다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실태조사하고 그것들을 판단을 해서 좀 더 나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센터의 역할인데, 여러 가지 보면은 제가 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말씀 들어보자면은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도 있고, 약손 마사지라는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인문학 강좌는 물론 인문학 강좌들 노동자 필요하죠. 한데 문화원의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할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이 한정적인데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히려 취약계층에 진짜 필요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혹시나 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좀 노동복지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먼저 좀 감사드립니다. 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많이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지역 단체나 지역 노동조합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게 발제한문에도 아마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쪽에 성과를 냈다고도 생각을 하고 또한 부족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단체들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공동사업 및 지원 업무를 좀 강화해야 된다.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 부분에서도 보면은 저희가 현재 약 여기는 한 20몇 개 기록을 했는데 한 30개 이상이 이런 양천구에 있는 이런 단체 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공동사업들, 공동협의 이런 것들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년이 됐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는 부분이 좀 적절치 못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협업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 협업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2020년도에는 좀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지역 내에 있는 노동 단체라든가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과 협력을 계속 맺어가지고 같은 공동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 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2019년에 했던 게 택시 노동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방공장 노동자 실태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택시 노동자 실태조사를 한 이유는 양천구에 이제 택시 회사가 많이 있고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듣고 저희가 또 노동조합 양천구 택시 회사에 있는 노동조합을 많이 방문을 해서 간부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좀 노동조합에서 일하시는 이런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하게 좀 노동자들의 이익이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한다 이런 판단을 좀 해서 좀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한 이후에 강서양천 지역의 민주노총 택시 지부를 갖다가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첫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분들과 같이 이분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약 조합원들이 한 40명인가 50명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발긴 모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가방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하게 영세하게 한두 명 정도 근무하는 알바식으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좀 조직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것을 좀 한계에 봉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쪽에 계시는 쪽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현수막,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노동 상담이라든가 그런 쪽에 현수막을 많이 부착을 하면서 그쪽 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제가 이제 임기를 갖다가 보통 하면은 3년 동안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초창기라 운영위원회 구성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노조 간부 그리고 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분, 그 다음에 저희 소외계층 쪽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탈북자 단체 대표, 그리고 특히 양천구에는 학생들 여기 많기 때문에 학교 관련 학부모 협의회 회장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8분이 현재 운영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일회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계획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함께 공유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더 운영위원을 확대해 가지고 현재는 8명인데 한 10명에서 한 12명까지 늘려서 좀 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프로그램이 전부 다 잠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모두가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노동복지센터라고 하면은 양천구민 45만 명들이 모두가 이렇게 다 아는 게 아니고 일부 극소수만 알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인문학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노동자를 위한 내집 마련 전략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는 단순합니다. 좀 첫 번째가 노동복지센터의 홍보를 위한 것이 첫 번째가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노동자들도 지금 언제까지 월세, 전세, 햇방살이만 해야 되느냐. 노동자들도 자기 소중한 보금자리인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취지고 또 앞으로 판단할 때 2019년도에 판단했을 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앞으로 집값이 굉장히 엄청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 전에 진짜 이 부동산 관련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이분들한테 진짜 내 집 마련을 갖고자 하는 노동자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분이 부동산 관련 전문가이긴 한데 이분도 또 나름대로 뜻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런 투자 목적으로 해서 돈 버는 이런 쪽보다도 진짜 내 집 한 채 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고가 집을 사면은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이 많은 시기였었는데 그때 없는 돈이 별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해서 좀 더 조그마한 내 집 하나 내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고 또한 그분도 상당히 좀 다른 데서 강의할 때 만든 비용보다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